안녕하세요. 영어 좀 하는 엄마입니다. 오늘도 힘내서 계속 가봅시다. 네, 해리포터 1권 챕터 1의 18페이지입니다. They pointed and gazed open-mouthed. 자, 여기서 they는 뭐를 대신하는 대명사였죠? 네, 더즐리 아저씨가 9층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밑에 길거리에서 있던 사람들이죠. 그 모든 사람들 모아서 데이로 받았어요. 그들이 뭘 했냐면, 자, pointed and gazed, open-mouthed.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동사는 몇 개일까요? 어렵죠. 너무 똑같이 생긴 게 세 개가 연달아 나왔어요. pointed도 했고, gazed도 했고, open-mouthed. 이렇게 ed 끝났으니까 다 세 개 동사 아니야? 쉽죠? 자, 일단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들은 pointed. 여기서 point는 명사가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포인팅하다라는 동사예요. 우선 주어 그들이 첫 번째로 pointed를 했고 손으로 가리켰어요. 막 부엉이들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gazed. 여기서 gaze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빤히 보는 거예요. 이제 놀랬으니까 뭐지?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gazed 동사 맞아요. open-mouthed는 동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지 볼게요. 제가 일전에 한번 강의에서 쉼표 그리고 접속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긴 게 너무 비슷한 애들이 많아요. 영어에서는 그쵸? 동사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동사로 오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얘가 동사로 쓰이려면 and가 없어야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and가 없고 여기에 쉼표가 들어가야 돼요. pointed 그리고 gazed 두 번째 동사라는 표시 그리고 여기에 and가 들어가야 돼요. and open-mouthed 한다면 여기까지 동사가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명사, 동사 비슷하게 생긴 애들도 많고 동사도 3단 변화를 하는데 그 중에 1단, 2단, 3단 중에 뭔지 2단, 3단이 똑같이 생긴 애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과거형 만들 때 ed 붙인다고 많이 배웠죠. 그런데 마지막 pp 형태도 ed 붙이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영어에는 이렇게 쉼표나 접속사로 많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일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동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명사들도 나열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 말하고 쉼표, 하나 말하고 1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쉼표, 3번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얘기해야지 할 때 and가 나와요. and든 다른 접속사든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꼭 무슨 같은 종류여야 하는 거예요. 명사끼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동사여야 한다면 이렇게 생겼어야 한다는 거죠. and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and가 여기 와버렸죠. 그러면은 동사 얘네 둘이가 끝이구나 눈치채시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정보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바로 분사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open mouth를 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말했듯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렇게 되면 그들은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빤히 쳐다봤고 마지막으로 and 하면은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서는 동사는 얘네 둘만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선 이게 만약에 오픈 마우스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거는 명사예요. 입이잖아요. 완벽하게. 그쵸? 근데 이거를 입을 쩍 벌렸다라는 동사로 쓰고 싶다? 그래. 써도 돼. 라고 해줘요. 영어는 되게 관대해요. 이런 식으로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거에 관대해요. 그런데 바꾼다면 현재형이면 만약에 open mouth 그 다음에 2단계인 과거형이면 open mouthed 하겠죠. 3단계인 pp 형태도 open mouthed 이렇게 해요. ed 붙이는 거 두 개를 해가지고 3단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동사 3단 변화 아시죠? 1단계는 현재형, 2단계는 과거형, 그리고 3단계는 PP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PP는 past particle의 줄임말인데 안 중요하고 PP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동사 맞아요. 그런데 PP가 마지막 변신을 한 3단계는 제가 6강에서 얘기했었어요. 바로 이게 분사예요. 분사의 한 종류라고 얘기했죠. 바로 네, 맞아요, 맞아요.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그 PP예요. 그리고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 다 못 쓰겠는데? 하여간 1번, 2번과 3단 변화를 모든 동사가 하는데 이 3번, 세 번째는 1번, 2번과 성질이 너무 달라요. 형용사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다? 형용사구나. 형용사로 왔는데 왜 갑자기 또 형용사가 여기 온 거지? 싶죠? 그리고 우리가 형용사는 보통 두 가지로 쓰인다고 했었잖아요. 명사 앞에서 꾸며주거나, 뭐 사람이나 다른 이름들을 꾸며주거나, 아니면 보호 역할을 해서 여기 보호 역할을 해서 문장 완성을 하거나 하는데 이거는 지금 보호도 사실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분사가 많이 하는 역할. 바로 형용사이면서도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런 동시 상황을 설명할 때 분사가 그런 역할을 잘해요. 동시 상황 설명할 때 쓰이는 부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럼 해석해 보시면 그들은 가리키고 보면서 뭐한 채로 입을 쩍 벌린 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자 지금 너무 많은 단어 품사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정체가 얘는 동사에서 비롯된 형용사가 맞아요. 형용사예요. 근데 형용사면서도 부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몇몇 있어요. 그 역할을 특히 많이 하는 형용사가 바로 분사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네. 근데 부사예요. 형용사인데 부사 역할을 해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가 부사 역할을 해요. 아, 어렵죠? 자꾸 하시면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사는 또 문장의 사요소에 여기에 안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동시상황 좀 더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끝인 거예요. 완벽한 문장 끝. 이건 그냥 넣었어요.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러면 주어 동사 1 외치시고 주어 동사 1 끝이에요. 그쵸?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자 동시 상황을 또 잘 보여주는 접속사 중에 하나인 as가 나왔어요. 보통 또 동시 상황은 while이라는 접속사도 잘 쓰이는데 as 나왔어요. 뭐 하면서 또 동시 상황에 앞에 문장은 일어나는 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Owl after owl sped overhead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owl after owl 부엉이 뒤에 부엉이 이게 주어인데 잘 보세요. 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셔야 돼요. 5강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해석은 트와이스라는 그룹이 여성 아이돌 그룹이 나왔을 때 제가 유행했던 말을 기억해요.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근데 예쁜 친구들 너무 많아서 그렇게 표현했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부엉이 뒤에 부엉이 뒤에 부엉이. 부엉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어색함을 느끼셔야 돼요. 네, 바로 관사가 없어요. 아울은 셀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on이라든지 s라든지 해야 되는데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관용 표현인 거예요. 생략해가지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예쁜 애 옆에 예쁜 애처럼 관용구처럼 쓰려고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같이 느끼시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많은 수의 막 떼지어서 지나가는 부엉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엉이들이 뭐 했냐? 스패드를 했어요. 스패드 이거 뭐지? 네, 스피드의 과거형이에요. 응? 스피드 명사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영어는 굉장히 명사를 동사화하는 데에 관대한 언어예요. 그냥 동사로도 쓰여요. 스피드가 그러면 동사면 뭘까요? 추측한 그대로예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스피드, 휙 지나가는 거. 이거의 과거로 스패드가 왔어요. 많은 아울들이 스패드를 했어요. overhead는 머리 위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없어도 되죠? 그러면 여기도 SV만 남아요.
자, 몇 번으로 외치셔야 되죠? 네, 1 외치시고 넘어갈게요. Most of them. 그들 중 대부분은 most가 이제 과반수, 대부분을 차지할 때 쓰는 명사예요. 그래서 most of 하면 그들 중 대부분, 그 뒤에 나오는 명사 중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주어가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지금 밑에 길거리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 다음 동사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had never seen이 왔어요. 일단 얘가 동사 맞아요. 근데 뭘 보셔야 하냐면 우리가 어제 가정법 했듯이 계속 이 기존 시제라는 게 있죠. 기준 시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가 언제 나는 거예요? 지금 과거예요, 계속. 근데 갑자기 이렇게 대과거처럼 나왔어요. had never seen. 이럴 때 좀 의아함을 느끼시고 이질감을 느끼셔야 돼요. 아, 그러면 뭔가 이걸 쓴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 굳이 갑자기 또 왜? 우리가 어릴 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했을 때 바로 그 경험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굳이 이 형태로 동사를 바꿨어요. 화자가. 무슨 말이냐? 그들 중 대부분은 never가 같이 잘 쓰여요. 이 had pp랑. 그 과거 시제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완료로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기준으로 이때까지도 이 시제가 언제를 얘기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다시 5강 가셔서 그 표 보시면 돼요. 시제 나타내는. never가 들어가서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seen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seen한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못 봤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또 강조하려고 나왔어요. 이런 것도 보세요. 단 한 마리의 부엉이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렇게 잘 표현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우리말로 이런 거를 영어식으로는 never 쓰고 또 단수 하나 써가지고. 자, 이거를 본 거니까 얘는 목자가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요. even at night time. 이거는 심지어 라는 뜻의 even, 부사. 강조하는 거예요. 부사. 심지어 밤 시간에도 이렇게 되거든요. 부사는 끝나죠? 안 보이죠? 없어지죠? 사요소가 아니죠? 그러면 S보이 5만 남으니까 네, 4명식입니다. 외쳐주시고 그리고 이 at night time 보실게요. 밤 시간에서조차 대부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뭐예요? 아까 나왔던 벌건 대낮이었어요. broad daylight. 그런데 그때 썼던 전치사 기억나세요? in을 썼어요. 대낮. 근데 여긴 지금 전명구가 at night time, at을 썼죠.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왜 낮에는 in을 쓰고 night time에는 밤 시간에는 at을 쓸까?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짝이 맞는 전치사들, 명사들이 있어요. 서로 좋아해요. 잘 나와요, 같이. 왜냐하면 사람이 대낮에 눈 뜨고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느껴져요. 그 대낮 속에 있다고 느끼니까 in을 쓰는 건데 밤에는 뭐해요, 사람이? 자죠. 눈 깜빡할 사이에 이제 눈 뜨면 낮이 돼버리죠.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at을 써요. 이런 것도 재밌죠. 약간 대비가 돼요. at은 뭔가 아까 얘기한 포인트처럼 뭔가 이렇게 탁 찍는 느낌. 네. 그래서 이 시간에조차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Mr. Dursley, however 이렇게 나와요. 자, Mr. Dursley 씨는 하지만 이것도 영어에서 되게 좋아하는 보법이에요. 보통 우리말도 똑같아요. 원래 순서는 뭐 however가 앞에 나오겠죠. 하지만 그런데 뭐 아직 그 사람들은 부엉이를 못 봤다고 뭐 많이 봤다지만 그런데 미스터 더즐리는 이렇게 나가는데 좀 강조하려고 그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순서 바꿔서. 그래서 얘는 사실은 접속사로 보셔야 되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더즐리 아저씨는 그런데 이제 앞에 거랑 반대된 얘기를 하겠죠. However, but 이런 거 나오면 좀 뭔가 반대스러운 얘기를 하는구나 예측하시면 돼요. 근데 뭐 했대요? 했대요. 가졌어요. A perfectly normal, all free morning. 아직 감기가 덜 나서 죄송해요. 뭐를 가졌냐면 perfectly normal. 아주 완벽하게 normal한, 평범한 뭐를? All free morning. all free. free는 자유로운이죠. 근데 뭐에서 자유로워요? all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부엉이에서 자유로운, 즉 부엉이가 없는
morning을 가졌다는 거예요. 프리가 그렇게 뭐가 없을 때 잘 쓰이는 표현이에요. 요새 많이 마시는 제로 음료도 영어로 하면 슈가 프리예요. 슈가 프리. 슈거, 설탕, 당이 없는, 당에서 자유로운 이런 거죠. 이만큼이 다 지금 목적어인 거예요. 그죠? had, 뭐를 가졌는데 완벽하게 평범한, 평소처럼 평범한 못 봤으니까 부엉이 없는 아침을 가졌다. 영어에서 또 잘 짝을 이루는 게 그런 걸 컬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have랑 시간이 잘 같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은 보낸다라는 거 해석이 많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를 쓰세요. 이런 느낌인데 얘네는 보통 가진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have a good day 이런 식으로 시간이랑 have가 같이 잘 나온다는 거, 같이 짝을 잘 이뤄요. 그러면 여기도 SV 오니까 네, 3번이죠. 3 외치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는 yelled, 소리를 질렀어요. 그가 주어고 소리를 질렀어요. at, 그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five different people. 5명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출근해서 이제 한 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자, at은 전치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없어지죠. 전명구는 늘 사라져요. 그러면 SV만 남죠. 네, 이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했던 일들. He made several important telephone calls. 그는 아저씨 받는 대명사예요. 만들었어요. made. 뭐를? several important telephone calls. 한 몇 개 정도의 중요한 뭐를 만들어요? 텔레폰 콜. 통화를 만들었다. 즉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 여러 명 사람들한테 중요한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전부 그러면 목적어예요. 만든 게 이거죠. 이것을 만들었다니까. 일단 여기는 3이고 several 한번 봐주세요. several은 몇 개 정도일까요? 한 7개 정도?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a few는 한 5개, 3개, 4개 정도예요. 뭐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자, 수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영어에서는 워낙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명사랑 같이 짝을 이루는. 그런데 a few보다 좀 더 많은 게 several. 그 정도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several보다 많으면 뭘까요? many 가시면 돼요. many. 네. 그러니까 한 6, 7개의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아저씨 뭐 했어요? And shouted a bit more. 그리고 또 소리를 질렀어요. 두 번째 한 일, 두 번째 동사예요. 자, and로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돼요. 그는 또 소리를 질렀다. A bit more. 좀 더. 이거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니까 SV에서 끝나요. 자, shout 여기 he에 걸리는 거 보셔야 돼요. and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SV로 끝나서 it. 자, a bit more 보세요. 조금 더. a bit도 a few와 같이 수와 양을 나타내는 수 표현이에요. 잘 쓰여요. 근데 이 a few와 a bit의 차이는 뭘까요? 중요한 거. a few는 셀 수 있어요. 1개, 2개, 3개 할 수 있는 거고 a bit은 셀 수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양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요만큼이. 그래서 약간 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more는 부사로 보시고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거든요. 약간 더. 네. 그 다음에 He was in a very good mood until lunchtime. 여기까지. 그는 있었어요. was. 어디에? 전치사 나왔어요. 반갑죠? 없애도 돼요. 전치사 계속 나와요. 요렇게 묶어보세요. 매우 좋은 무드에 있었어요. 즉 기분 좋았다 이거예요. 전명구였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Until lunchtime. 점심시간까지. 언제까지라는 전치사 until이에요. 전치사 in과 until 나온 거. 그리고 전명구 없어지지요? 그러면 또 여기도 SV만 남죠? 이런 식이에요. 오늘 많이 나오네요. 점심시간까지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뭐 부엉이 못 봤으니까. 그런데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아이고 이게 조금 지워졌는데 여기에 지금
쉼표가 있어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when이 나오는데 이렇게 쉼표 나오고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나오고 쉼표 나오고 또 when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런치 타임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 말이에요. 이 when은 그럼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온 런치 타임 받는 거예요. 그쵸? 그 런치 타임을 가지고 또 새 문장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쉼표가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쉼표 가지고 동사나 명사를 표기하는 것처럼 나열을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많은 좋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면 만약에 이게 쉼표가 없고 when이면 좀 다른 느낌의 문장이 돼요. 무슨 말이냐? 이거랑 따로예요. 그는 점심시간까지 좋은 기분이었어요. 좋은 무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때 그는 삐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리고 그때가 런치 타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when이 바로 앞에 런치 타임을 의미한다라고 표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쉼표를 쓴다는 거. 그리고 그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석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말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이런 쉼표들이 그리고 마침표들이 접속사들이 영어에서는 꽤 중요한 장치로 쓰여요. 그리고 그때, 그 런치 타임 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와요. 그는 thought, 생각했어요. 아저씨 계속 더즐리 아저씨예요. thought, 생각을 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동사가 몇 개 나오나요? 읽어볼까요? He thought he would stretch his legs and walk across the road to buy himself a bun from the bakery. 맞추기 위해 제가 해석을 해보면 그는 생각했어요. 그가 다리를 스트레칭 좀 하고 다리 좀 펴고 점심시간 됐으니까 그리고 길을 건너 걸어가서 스스로에게 빵 하나 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동사 몇 개 나와요? 정답은 4개예요. thought 나왔고 잘 보세요. 스트레치 나와요. 그리고 walk 마지막으로 buy까지 나왔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소즈 빠모네. 자, 이제 중요한 건 더 중요한 질문. 이 중에 실제 일어난 동사는 뭘까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건 그럼 또 뭘까요? 안 일어난 일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정답인데 일어난 일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세 단어와 이 동사의 차이가 뭔데요? 자, 여기는 지금 시제가 없어요. 동사 원형은 시제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가 쭉 이걸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과거입니다. 이렇게 had, yelled, thought, think의 과거형이란 말이죠. 근데 stretch, walk by는 지금 여기에 s가 붙지도 ed가 붙지도 않았어요. 그죠? 앞에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가 많이 했던 had, pp도 아니에요. 그냥 동사 원형에 왔죠. 그렇다는 말은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 아닌가 싶죠? 동사 원형에는 시제가 없어요.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이것과 달라요. 해석만 해도 지금 다른 게 느껴지죠? 아저씨가 생각한 건 맞아요.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표기인 거예요. 아이고,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안 일어났다는 표기를 뭘로 잘 하냐면 자, would 줄임말이 이렇게 어포스트로피하고 뒤를 붙이는 겁니다. 바로 조동사를 이용해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할 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의지 그리고 방향을 얘기할 때 would를 써서 이거 하고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to 부정사까지도 시제가 없습니다. 그거를 살펴봐 주세요. 그런데 동사니까 우리가 숫자는 외쳐야죠. 그러면 우선 여기 첫 번째 주 문장 그가 생각한 거 진짜 일어난 일 뒤에는 대신 생략이 됐어요. 이것을 이만큼의 문장을 생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뒤에 문장 전체가
전체가 목적어예요. 네. 앞에 첫 문장은 결국 3. 그 런치타임에 생각한 거예요. 그는 이것을 생각했다. 자, 뭐 하겠다고 생각했냐? 그 첫 번째, he would. 주어는 그가 would stretch his legs. 스트레치를 하겠다고,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안 했어요, 아직. 뭐를? 다리가 목적어예요. 다리를 스트레칭 하다니까 여긴 3, SVO죠. 자, work는 어디에 걸려요? 시제 없잖아요. 여기 would에 걸리는 거예요. He would work. 그죠? and로 연결돼 있습니다. work,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어, 동사. 어디로? across the road. 아, 전명구 반가워요. across는 전치사. 무엇을? 가로질러죠. 길을 건너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across the road. 전명구 없어지니까 그러면 he walk에서 끝나죠? 얘는 SV 일형식. 그럼 마지막 이건 뭐예요? 얘도 시제가 없다면서요. 네, 바로 to 부정사가 이렇게 시제가 없어요. to by himself. 목적이거든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하려고 길 건너야겠다 생각했다는 거죠. 뭐 하려고? Buy himself a bond. 자, 동사는 buy. 이거 해야겠다고. 사야겠다고. 이 자체는 전부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 구입니다. 뭐를? 자, 오랜만에 나온 사형식 문장이에요. 에게 을를 기억하세요. 목적어 2개. 스스로에게. 목적어 첫 번째가 himself. 자기 스스로에게예요. 에게 뭐를? 번을. 그 번빵 아시죠? 번빵 하나를. 그래서 SVOO. 그래서 사형식. 어디에서? From the bakery. 요렇게 또 쓰여요. From the bakery. 전치사 from 나와서 빵집으로부터. 빵집에서. 여기 또 from 쓰는 것도 재밌죠? at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베이커리에서 빵을 하나 사야겠다 했어요. 오늘 좀 길었죠?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